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진짜 합정을 말하고픈 사람들이 모여 만든 방송이 첫 송출되었습니다. 처음이라는 부담감에 떨리던 목소리들이 98화를 맞은 지금 조금 편안해진 걸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까요? 원래 4명이던 DJ들이 지금은 셋으로 줄기도 했죠. 살인사건을 다뤘던 합정 스페셜이 지금은 동네의 소소한 소갯거리를 이야기하는 코너가 되기도 했고요. 그 시간 속을 걸어 합정런은 이제 100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았던 고민과 웃음, 이야깃거리들을 뒤로하고 100화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 어쩌다 합정러. 끝끝에 앞서 2주마다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군가에겐 버킷리스트였고 누군가에겐 지친 맘의 위로가 되어주었고 누군가에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맘 편한 방송이었던 어쩌다 합정러 4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98번째 어쩌다 합정러는
아이유의 너의 의미로 열어보았습니다. 어쩌다 합정러는 어쩌다 합정동에 살게 된 합정러들이 동네 사람을 만나 대화하듯이 편안한 이야기와 정보가 오가는 사랑방 같은 방송을 지향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하플 합정이 아닌 진짜 합정동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합정동에서 7년 넘게 살았었던 애청자 겸 1일 MC 서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1일 MC로 나서게 된 이유는 바로 오프닝에서 언급한 대로 합정러가 100회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인데요. 이렇게 4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합정러, 그동안 열심히 방송을 만들어주셨던 아옌데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옌데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가 합정에서 7년 넘게 살았었던 명예 합정러 아옌데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100회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아인드님이 저한테 하신 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도 한참 남았다, 이런 기분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가 그래도 한 2-3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합정러를 마무리하게 된 소감 당연히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쩌다 합정러를 지난 4년 동안 이제 딱 저희가 만 4년 차가 이제 되거든요. 네. 네, 이제 100회로 사실 마칠 생각을 처음에는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네, 저희는 진짜 그냥 제 욕심대로라면은 한 300회, 500회, 막 1000회도 막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마포구를 떠나게 되는 순간이 딱 다가오니까 이제는 합정러를 이제 좀 맞춰야 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진짜 마포구를 제가 떠난다는 생각 자체를 처음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 합정 근처 동네로 이사를 가더라도 나는 계속 마포에 살겠지?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사람 일이 또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어쩌다 합정러를 더 하고 싶다는 막 욕심도 또 한쪽에는 들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는 또 내가 또 이만하면 또 충분히 했지. 예,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되게 그냥 시원섭섭해요. 예, 얼마나 지금까지 어쩌다 합정러를 많은 이 마포구 주민분들이 들으셨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듣는 내내 어떤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가볍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은,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저희 라디오의 특성상, 네. 저희가 좀, 매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네. 실제로 합정러를 제외하고는 조금 휴방도 잦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하신 거를 비롯해서 뭔가, 이건 진짜 잘했다. 내가 정말 내 스스로도 뿌듯하다. 이런 좀 자부심이 있는 모먼트가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네. 진짜 너무너무 뿌듯했던 순간들은 사실 매 순간 이 합정러를 녹음하러 딱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뭔가를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거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외네요. 되게 네. 항상 성실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네. 뭔가 다른 것들도 당연히 꾸준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 뭔가 꾸준히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먹은 욕심은 많은 사람이에요. 네,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걸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해볼까.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찾아보는 그런 습관은 좀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거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4년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오래 했다라고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제 이 어쩌다 합정러 진행이었어요. 그렇죠. 4년이면은 제가 또 모임을 좋아해서 많이 해봤는데, 네.
그냥 아무 준비 안 해가도 되는 모임도 네. 4년이 지속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면 혹시 4년을 지속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랄까? 네. 그런 게 무엇일지.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네. 재미와 책임감. 네. 첫째로는 재미가 너무 있었어요. 저는 항상 말했다시피 라디오 진행을 해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던 라디오 방송, 라디오 천국을 항상 어렸을 때 계속 들으면서 저거 너무 재밌어 보인다. 저거 진짜 꼭 나도 꼭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네. 근데 제가 되게 이런 말빨이 있거나 이렇게 목소리가 막 듣기 편한 목소리거나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정한다면은 아무런 뭐 제약이 없는 뭐 팟캐스트 정도. 그냥 개인 방송 뭐 그냥 휴대폰으로 녹음해가지고 올리는 정도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진짜 정식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건 난 무리겠지. 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도 막 그런 걸 시도를 해보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되게 뭐든지 그냥 해보고 싶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네. 솔직히 내가 뭔가를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은 네.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도 남들이 봤을 땐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내가 이거 되게 잘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되게 재능이 없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만 가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모르죠. 몰라요 그거는. 네. 네, 왜냐하면은 대중의 취향은 진짜 뭔가를 내가 결과물을 네. 내놓기 전에는 진짜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냥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DJ 모집 공고 같은 걸 보시고 네. 이거는 그냥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아, 해보고 안 맞으면 관두죠. 그런 생각으로 일단 해보자. 네. 일단 해보고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으면은 뭐 주변의 반응도 별로일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나 자신이 알 것 같은 네. 거예요. 이건 네. 내 거가 아니구나 싶으면은 그냥 관둬야지 뭐 하는 그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4년 동안 휴방도 거의 없이 꽉 채워서 방송을 진행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첫 방송 때도 지금 기억이 잘 나시는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첫 방송만큼은 되게 기억에 서네요. 4년 전인데 네. 네, 그때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막 진짜 지금 다시 들어보면은 제 목소리가 막 이렇게 막 바들바들 떨렸을 거예요. 저 기억합니다. 제가 또 애청자로서 그 떨리고 약간 네. 지금과는 목소리 톤도 조금 다르게 내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진짜 국어책 읽는 것보다 더 어색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듣는 분들이 네. 굉장히 첫 방송 때는 듣기에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너무 많이 떨리고 또 라디오를 예전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다른 이제 팟캐스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팟캐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본을 싹 다 적어와가지고 그걸 그냥 낭독하듯이 읽고 끝내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들어보면은 그 방송이 되게 어색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하면 틀리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그 첫 방송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싹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읽고 끝냈죠. 근데 진짜 어색하고 막 이게 딱딱했을 제 목소리를 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시 듣는 게 고역일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는 첫 방송을 다시 듣지를 못했어요. 너무 듣는 게 두려워요. 지금도 제 어색한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도 혹시 대본을 써와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으시는지. 아니요. 대본을 사실 딱 첫 화 때 그렇게 이제 살 떨리는 끔찍한 무서운 경험을 하고 나서 네. 이제 같이 녹음하셨던 네 분이
DJ들과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녹음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다 미리 써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무슨 얘기를 할지만 정해놓고 그냥 자유롭게 하자. 저희가 첫 방송을 끝내고 나서 우리 첫 방송 다 했어요, 수고했어요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카페로 잠깐 가볍게 뒤풀이를 갔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방송 때 어땠고 이런 얘기 막 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하더라고요. 오, 네네. 네, 그래서 대본 필요 없겠다. 네,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할지 주제만 정해놓자. 그러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방송부터는 지금까지 쭉 네. 그냥 무슨 얘기를 할지만 정해놓고 막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 거는 관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게 또 라디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네. 좀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보통은 그렇죠. 네. 너무 말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애청자로서 네. 지금의 버전이 굉장히 듣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아직 긴장을 많이 하시나요? 항상 하죠. 매 방송 하시나요? 네네. 매 방송 할 때마다 처음 딱 그 오프닝 시퀀스를 틀 때마다 네. 막 두근두근두근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첫 노래 끝나고 이제 오프닝 이제 멘트를 치고 이제 근황 토크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속으로 자기 혼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또 옆에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게 별로 티가 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네요. 네,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요. 혼자서 약간 마음속에서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혼자서 긴장하고 혼자서 속으로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이민을 갔었으니까 네네. 그 처음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그 나라 언어가 막 유창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대학 들어가면은 발표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전부 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발표를 해야 되는 거를. 네.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되니까 네. 준비를 막 해가지고 그 이제 앞에 나가서 그 파워포인트를 이제 켜놓고 혼자서 막 한 15분 정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딱 끝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계속 듣던 교수님이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야, 너는 사실 내가 평소에 너 말하는 걸 들어봐서 아는데 너 말도 이렇게 좀 그 우리나라 말도 유창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 발표를 잘했어? 되게 신기하다. 너는 긴장을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심장 박동수가 거의 막 한 150, 180을 찍고 있었거든요. 그 발표 내내. 네네. 그래서 저 지금 엄청 긴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전혀 몰랐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긴장한 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스타일이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네. 지금은 저는 진짜 아이엔데님이 긴장한 게 잘 안 보이고 네. 약간 말할 때 좀 어딘가에 한 군데 집중해 있다? 네. 이 정도만 딱 느껴지는데 네. 첫 방송 때는 제가 애청자로서 듣기에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이렇게 성대가 바들바들 떨려져. 네, 그러면 그때가 거의 티가 나는 네. 긴장을 한 건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네. 대본을 정해놓고 읽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대본을 정해놓고 읽으니까 이거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떨려서 그랬던 거 같고 그냥 무슨 말을 할지 안 정해놓고 그냥 그 주제만 네. 화제거리만 정해놓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적어도 남이 들을 때는 긴장을 좀 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또 비법이 있으셨군요. 네. 대본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대본을 좀 틀만 잡으니까 그렇죠. 괜찮아졌다. 네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예. 보통 저희 방송이 물론 지금은 특별하게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저희 방송의 녹음 시간은 저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항상 저녁 8시였죠. 그렇죠. 아무래도 동라디오라는 게 네. 약간
다들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진행을 하기가 힘든데, 네. 하필이면 과장 약간 사람들이 좀 정신을 깨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시간대에 방송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방송 나가는 건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니까. 그쵸.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경이 쓰이신다거나, 더 뭔가 발랄하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때도 그냥 차분하게 방송을 이어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실 거의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100화가 거의 다 왔잖아요. 그렇죠. 한 50화 정도까지 이렇게 녹음할 때는, 이 방송이 점심시간에 나간다는 것 자체를 자각을 못했어요. 그냥 나는 저녁에 녹음하니까 언젠간 들으시겠지.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방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걸 자각을 했어요. 맞다, 이거 참 11시에 나가지?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방송 이제 클로징 멘트에서 점심 맛있게 드세요라던가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추가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듣다 보면은 저는 보통 팟빵으로 들었는데, 왜냐면 사실 여기 라디오 어플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게 실시간으로 들어보려고 몇 번 했는데 그때 하필 막 오류가 나고 그런 적이 한 2번 있었어요. 네, 초창기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뭐 안정적이지만 나중 하필 또 제가 막 어플을 바꾸고 업데이트하고 그 기간이랑 맞물렸던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한번 바뀌었었기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팟빵으로 듣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저는 또 라디오를 들어본 게 거의 약간 푸른밤 이 시간대예요. 12시, 2시 이 잠이 잘 안 오는 시간대.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이건 심야 방송이다. 사람들 말하는 텐션이나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야와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침 방송인 걸 모르다가 또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나왔을 때 이거 아침 방송이에요 라고 아현드님이 아마 한번 저한테 말을 하셔서 이거 오전 11시에 나가요. 그랬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심야 방송 아니었나요? 거의 무슨 백분 토론 같은 분위기로 할 때가 가끔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게 제가 좀 둔해서 못 알아챈 건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바로 다음 질문을 또 드리자면 처음에는 합정너에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코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다? 지금은 조금 더 편한 방송, 그리고 그때는 좀 더 정보 전달을 하는 약간 시사와 편한 방송의 중간 어느 지점 이라는 느낌이었는데요. 맞아요. 어떤 쪽에 마음이 더 가시나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추구했던 분위기 있죠. 약간 이런 가벼운 이제 토크 수다와 더해서 이제 동네 현황과 뭔가 역사적인 이제 뭐 이런 이벤트나 요런 실질적으로 뭔가 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거를 전달해야 되는 걸 좀 이렇게 반반 섞어서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럴 짬이 안 되는구나. 역량이 부족하다. 처음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이거를 처음에는 그걸 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기에는 좀 힘이 붙였던 것 같아요. 경험도 부족했고, 그리고 뭔가 그런 내용을 준비하려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다들 본업이 있으시니까. 진짜 라디오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죠. 확실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은 좀 힘드셨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어쨌든 계속 본업을 유지한 채로 격주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방송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사실 격주로 했을 때 항상 합정동과 관련된 이벤트가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 요렇게 하면은 계속 지속 가능하진 않겠다 싶어서 지금의 컨셉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이거를 지금까지 어쨌든 4년의 경험치가 쌓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뭐 역사적인 그런 거를 새로 하실 수 있다면 네. 잘 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사실 만약에 제가 마포구를 떠나지 않았다면은 네. 제가 좀 이렇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100화부터는 약간 동라디오의 컨셉에서 살짝 나가서 조금 더 의견을 좀 확장해서 네. 마포구 전체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한번 다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사를 가게 돼서 이게 네. 마무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네. 합정 쪽에 사셨으면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하셨을 것 같은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마도 네. 제 여력이 그냥 허락하는 한은 계속 한 최대 10년 못 미납니다. 아, 혹시 막 다른 DJ 분들이 바뀌시더라도 네. 10년은 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네네. 네, 저는 아마 계속 만약에 평생 마포에 살았었다면은 네. 최대 10년은 하지 않았을까? 네, 대신 이제 계속 어쩌다 합정러라는 이름으로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만약 프로 제목을 바꿨을 수도 있고 시간대를 옮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마포 FM의 일원으로서 계속 방송 하나는 끌고 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한 게 동라디오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쭉 이어왔잖아요. 네. 근데 합정동이라는 어떤 한정된 구역 내에서 계속 이거를 그 방송 그 내용을 뽑아내는 게 쉽지만 않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처음에 한 1, 2년 정도는 그래도 수월했어요. 네. 근데 이제 1, 2년이 지나니까 뭔가 계속 새로운 내용을 뽑아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뭔가 한계에 좀 봉착을 해서 네. 그때부터는 어떤 동네와 직접 관련된 내용보다는 합정러라는 이 개개인의 DJ에 좀 더 이게 포커싱을 둔 내용으로 조금씩 변환을 하니까 좀 더 계속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왠지 그것도 이제 한계에 좀 봉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1년 전부터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네. 뭐 마포에 거주하시거나 네. 뭐 일하시는 분들 네, 뭐 네, 이런 네. 분들을 초대하거나 이런 것도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초창기부터 컨셉이 있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고 맞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계속 하셨으면 더 하고 싶다고도 말을 하셨는데 네. 혹시 뭐 생각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도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네. 합정동에서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가게 주인분들을 네, 한 분씩 직접 모시거나 이제 그럴 여력이 안 되신다면 전화 인터뷰로 연결을 해가지고 네, 그 가게와 관련된 이야기로 매 시간을 이렇게 꾸려보는 거를 원래 처음에 합정러를 시작했을 때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힘들겠는데 쉽지 않겠다. 그죠. 네, 매번 새로운 가게를 찾아가서 이제 설명드리고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또 그분들과 매번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사실 이제 자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개인 시간이 이렇게 뭐 회사 다니신 분들은 자영업 하면은 내 시간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고라는 그런 환상이 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자영업을 시작하면은 이제 내 시간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솔직히 밤이든 자는 시간에도 계속 내 일과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퇴근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서 1시간이라는 시간을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네. 이렇게 여기에 할애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또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사장님분들이 또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또 쉽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4년을 하면서 쌓인 짬으로
이거 전화 인터뷰 정도는 한 30분에서 15분 정도라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계속 했었더라면은 그런 부분으로도 또 이제 외연을 확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딱 여기 합정동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막 사회나 뭐 이렇게 과학이나 정치 쪽과 관련된 분들도 사실 이 합정동에서 일하시거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연예계에도 그렇고. 네, 그런 분들도 또 이렇게 모시면은 또 굉장히 다채로운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또 이 어떤 방송의 컨텐츠 소재를 이렇게 섭외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계속 마포에 살았더라면은 아마 그런 내용들이 더 주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또 마포에는 굉장히 다채로운 성격의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송이 있었으면 정말 컬러풀한 방송이 됐을 것 같아서 맞아요. 듣기만 해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듣고 계속 해볼 건데요. 메이트의 긴 시간의 끝 듣고 나서 계속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숲속 따사로운 햇살에 비춰진 내 눈물 지쳐버린 나약한 마음 여지없이 흔들리는 내 작은 영혼 사랑 미치도록 뜨거웠던 가난한 믿음으로 버텨내던 나날들 나버릴 노래를 부르며 우린 어디쯤 가고 있을까. 사랑도 길을 잃어 누군가 무너져버린 날 잡아준다면 사랑 미치도록
그럼 계속해서 아엔데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까지 합정러를 진행하시면서 정말 여러 코너들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혹시 특별히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코너가 있다면 어떤 코너일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던 두 장수 코너가 딱 있었죠. 그 합정론 다이어리랑 합정 스페셜. 네. 사실 그 두 개 더 마음이 갈 것 같았는데 사실 의외로 제가 진짜 마음이 갔던 코너가 우리 동네 마실이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원래 그럴 의도로 만든 코너는 아니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이 좀 빌 때가 있거든요. 네. 준비한 컨텐츠가 너무 빨리 끝나거나 그래서 오디오를 남은 시간을 좀 채울 목적의 코너로 이 우리 동네 마실이 좀 변질됐어요. 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되게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요번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동네 마실은 다음 주로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 코너가 합정러 멤버들이 직접 가보고 직접 경험해본 그 가게나 이 장소를 소개하는 게 나름 우리 합정러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좀 이 코너를 진행할 때 조금 뿌듯한 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우리 동네 마실 코너는 또 어디 소개할까 하는 생각에 항상 이 합정 동 골목을 걸을 때마다 되게 좀 더 자세하게 동네를 관찰하게 해준 그런 좀 되게 고마운 코너예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험치가 쌓이실수록 준비하신 이야기들이 더 편하게 오고 가서 마실 코너가 자꾸 없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 마실 코너가 되게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무래도 되게 소소한 그런 내가 모르던 네. 동네의 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러면 마실은 다 직접 가보신 걸까요? 거의 한 99% 저희가 다 가본 곳들만 선정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근데 시간상 이제 못 가본 곳들도 한두 군데 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네. 우리 동네 마실만큼은 컨셉에 맞춰서 우리가 직접 가본 데를 소개해보자는 그게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이 합정러 저희 자체가 네. 몰랐던 가게들 네. 우리가 우리 동네 그런 가게가 있었어? 그런 곳이 있었어? 하는 거를 서로가 우리가 소개해주면서 우리가 알게 돼서 또 네. 그런 곳들을 또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찾아가 보고 그랬어서 저는 이 코너가 저 자신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코너 같았어요. 그럼 그렇네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런 합정의 사장님들에 대한 인터뷰 네. 만큼은 아니지만 그쵸. 어쨌든 합정 구석구석의 그 가게들을 네. 단편적으로나마 들여다보고 소개드리는 코너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의미가 깊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코너를 하면서 네. 합정에 대한 애정이 훨씬 더 상승했을까요? 엄청요. 저는 그래도 합정에서 7년 살면서 네. 어쩌다 합정러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물론 그때도 합정에 어느 정도 애정이 있긴 해서 이 방송을 시작한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샅샅이 살펴볼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오, 의외시네요. 네, 그냥 맨날 가던 길만 가고 맨날 보던 곳만 보고 맨날 가던 가게만 가던 게 익숙해지니까 네. 그 이외에는 사실 뭐가 있는지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크게. 근데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그래도 방송 소재를 찾아야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라도 그냥 항상 가던 길이라도 눈여겨 안 보던 가게도 여기는 뭐 하던 데지? 하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고 그게 진짜 저 스스로 이 합정이란 동네를 더 즐기는데 훨씬 더 큰 그 도움을 줬던 것 같아서 저는 모두가 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있다면은 그 삶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렇네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약간 게임할 때 네. 어두웠던 맵이 네. 약간 하나씩 밝혀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맞아요. 네, 굉장히 네. 사랑방 같은 방송과 어울리는 코너였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맞아요. 그럼 혹시 방송 내용들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에피소드도 좋고 아니면 그 코너 속에서 소개한 내용도 좋은데 네네. 하나만 딱 꼽으시자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딱 기억에 하나 남는 게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나서 팟빵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방송이 이제 FM 이제 100.7MHz 이제 공중파로도 나가고 또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저희 음성이 이제 나가고 또 이제 팟빵으로 나가고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플랫폼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그나마 너튜브는 이제 조회수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다른 이 공중파로 나가는 거는 시청률을 집계할 방법이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과연 몇 분이나 이걸 듣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나마 또 너튜브에 올리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네. 이전의 거는 이제 올라가지 못했고, 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가 이 시청률을, 청취율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유일한 게 팟빵이었어요. 팟빵에서 이제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수가 몇 개가 되는가, 이게 저희가 유일하게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네.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이게 1000회를, 다운로드 횟수가 1000회를 돌파한 에피소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초창기 때 어쩌다 합정로 13회였거든요. 네네. 네. 다른 방송들은 굉장히 그래도 한 700회, 800회를 찍은 방송들은 그래도 몇 개 있는데, 1000회를 넘은 건 이게 유일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딱 1인데, 그날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이 딱 3개였어요. 네. 주제가. 네. 첫째가 뭐냐면은, 마포구 쓰레기 배출 요일 변경. 너무 네. 관심 있는 주제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다뤘던 내용이 합정이 낳은 천재 싱어송라이터 이승윤님의 관한 내용이었고. 아이돌. 네. 이승윤님이 태어나신 곳이 합정동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합정에서 되게 오래 사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뤘던 내용이 합정동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양화진도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셋이, 그때 이제 처음에 초창기인데 4명의 DJ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대체 이 셋 중에 무엇이 가장 청취자분들의 니즈에 부합했길래 이렇게 많은 다운로드 횟수가 나왔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양화진로 이야기보다는 이승윤님 팬들이 이제 검색을 하면서 이제 흘러 들어갔을 확률과 그리고 마포구 쓰레기 배출료일 변경에 대해서 궁금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로 저는 좁혀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뭐가 진실인지는 저희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서머님께서는 뭐 때문인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여기 방송에서 연예인분들 이야기는 꽤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요. 맞아요. 이분이 물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분이지만 네, 이승윤님보다는 쓰레기 배출료일 변경이 그 당시에 저는 기억을 하는 게 쓰레기 배출료일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물론 전 플랜카드를 몇 번 보긴 했으나 제대로 알려지기는 전이라 막 쓰레기는 내놨는데 안 가져가고 근데 막 원래 안 내놓는 날에 쓰레기들이 막 다 나와 있으니까 뭐 혼란스럽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저라면 아마 이런 마포구에 산다면 이거 정보 알 수 있는 방송인가? 그래서 정확히 뭐야? 해서 클릭해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유용한 생활 정보라서. 맞아요. 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이런 처음부터 합정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았다면 마포구를 통틀어 약간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이 세 개의 주제가 다
제 생각에는 합정을 주제로 한 방송 중에 제일 합정러다운 회차였다. 네, 그러게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정러를 진행하실 만큼 네. 어쨌든 합정에 좀 애정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친구가 나 합정 쪽으로 이사 갈까 하는데 어때? 너 오래 좀 살아봤잖아 라고 네.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으신가요? 합정의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네네. 저 같으면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만약에 그 친구가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길에 2호선이나 6호선이 있는지, 네. 만약 있다면은 무조건 합정으로 가라.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예술을 사랑한다면, 더 정확하게는 책과, 네, 음악과 그 술, 그리고 한강을 좋아한다면, 그러면은 무조건 합정으로 와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문화시설을 내가 쓰레빠 끌고 갈 수 있는 슬세컨 내에 두고 싶다. 네. 아니면은 친구들 불러다가 신나게 술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대중교통이나 차가 필요 없이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싶다? 네. 그럼 합정으로 와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다 내가 해당된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다소 비싼 집값과 네. 다소 낡고 좁은 집을 내가 그걸 위해서 이 모든 걸 위해서 감당할 수 있다. 네. 하면은 당신한테 합정은 가장 완벽한 주거지다. 그렇네요. 사실 근데 우리가 많이 찾는 그런 하플 친구들은 네. 집값이 원래 비싸기 때문에 어딜 네. 가든 뭐 강남이든 성수든 그렇죠. 어쨌든 집의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한정된 그럼요. 예산 안에서는.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책이나 예술을 좋아하고 네. 또 음악 뭐 이런 그쵸. 문화생활 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게다가 또 다양한 인프라, 맛집 이런 걸 좋아한다면 한강. 네. 네, 한강 또 한강 중요하죠. 러닝 네. 또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다면 합정이 아마 정말 추천할 만한 곳이라는 저조차도 설득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네. 이거는 진짜 찐 주민만, 로컬만 알 수 있는 꿀팁이다. 이거는 합정 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꿀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짜 합정로만 알 수 있는 거. 네. 네. 제 생각에는, 네. 예전에 유재석 씨가 유산슬 씨로 이제 부캐로 활동하실 때. 네네네. 합정역 5번 출구라는 노래를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저희 합정로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합정에서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거나 아니면은 이제 데이트하러 네. 이제 합정 오실 때 어디서 제일 많이 만나냐 하면은 합정역 5번 출구 앞에서 그렇게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합정역 5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합정 카페 거리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쪽 통해서 이제 홍대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합정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다 5번 출구 쪽으로만 나가는데 사실 합정로 입장에서 봤을 때 합정역 5번 출구 쪽에서 만난다, 그쪽에서 논다. 이거 아직 합정에서 잘 모르는 합정 초심자다. 네. 합정 비기너 아닌 루키다. 그냥 합정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지 합정에서 놀고 싶을 때는 그럴 수 있지. 보통 네네. 5번 출구 쪽으로 나가고 거기에 뭐 당연히 이제 제일 술집이나 맛집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진짜 합자랄이라면 합정역 7번 출구 쪽으로 나올 거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이제 합정 하늘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네네. 그 하늘길 상권이 있었지만 사실 그 하늘길 상권이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네, 생긴 지 이제 한 1년도 안 됐고 네. 그 전에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 합정역 7번 출구 쪽이었어요. 그쪽이 진짜 숨겨진 맛집, 숨겨진 그쵸. 분위기 있는 데이트 코스, 그렇죠. 네, 숨겨진 어떤 산책 코스가 다 한 7번 출구 쪽에 있어서 네. 진짜 합자리라면은 7번 출구 쪽으로 나와서 논다. 그리고 진짜 합정에서 살거나 아니면 합정에서 이제 일을 하는 네. 예, 일터가 이쪽이라면은 진짜 찐 로컬 합정러들이라면은 다 8번 출구 쪽으로 간다. 그리고 저는 8번 출구 쪽은 네.
관광객들 위주로 따져보자면 아, 사실 망리단길을 가기 위한 아, 약간 진입로? 네, 합정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거기서 쭉 가서 망원까지 이어지는 그 길에 있는 네. 유명 라멘집과 아, 맞아요. 네, 유명 소속사 이런 이제 풍경? 엔터, 유명 엔터 또 본사가 또 그렇죠. 그쪽 8번 출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또 외국인들도 버스 네. 대절을 해서 많이 오실 만큼 네, 약간 유명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사실 합정을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보기에는 네. 망원으로 가고 싶어 하신다. 아, 맞아요. 빨리 망원을 가고 싶어 가는, 하신다. 망원을 가는 어떤 진입로. 그죠? 그래서 저도 7번 출구 쪽에 또 요새는 또 그 약간 골목골목 상권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전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하지만 거기는 합정에 한두 번 와서는 알 수 없다. 그렇죠. 네, 정말 공감합니다. 네, 합정을 진짜 속속들이 아는, 합정을 진짜 애정하는 사람이라면은 5번 출구, 6번 출구 쪽만 아니라, 네. 네, 그리고 그 메사나 땡땡땡뿐만 아니라, 이쪽 7번과 8번 출구 쪽, 네. 그쪽 상권도 이제 정말 애정을 준다는 거를 또 알려드리고, 또 합정에 이사 오고 싶어 하시거나, 네. 합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쪽을 한번 직접 좀 본격적으로 파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근데 SNS도 아니고 더 걸어보셔야 돼요. 맞아요. 진짜 네. 차가 들어가기도 좁은 골목에 네. 가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데 이런 곳이 있었어? 싶은 맞아요. 정말 예쁘고, 정말 진짜 되게 아기자기하고, 네네. 진짜 숨은 맛집들과 이제 사랑스러운 가게들이 거기 다 있어요. 맞아요. 사랑스러워요. 네. 딱 그 말이 어울리네요. 네. 진짜 음. 이런 주택들 사이사이에, 오래된 주택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이쁜 가게들을 이제 어떤 찾아내는 재미?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서 또 이제 사람이 또 엄청 막 몰리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은 네네. 이렇게 뭔가 나만의 공간, 나만 하는 곳 이런 느낌도 있고 음. 아무튼 그래서 참 합정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네, 이렇게 합정로에 항상 진심이셨던 아엔데님의 인터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저는 1일 MC 서머니였어요. 그리고 다정님, 춘백님의 이야기 네.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럼요, 네, 당연하죠. 남은 2회는 이 네. 두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피터팬 컴플렉스의 너는 나에게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